로드 밸런싱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잉스를 활용한 트래픽 분산 전략을 실전 코드와 함께 학습합니다. 7개의 퀴즈를 통해 핵심 개념을 점검해 보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총 12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로드 밸런싱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라운드 라빈, 가중치 기반 분산, 리스트 커넥션즈, IP 해시 세션 유지, 헬스 책 구현, 스티키 세션, 잉스 모니터링, 무중단 배포, SSL 터머네이션, 동적 업스트림 관리, 그리고 레이트 리미팅을 통한 디다스 방어까지 단계적으로 배워봅니다. 로드 밸런싱은 여러 서버의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산시켜 고가용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서버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급증할 때 로드 밸런서 없이는 서비스가 마비됩니다.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여러 서버를 추가하고 장애가 발생한 서버는 자동으로 제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잉스 로드 밸런서의 기본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스트림 블록에서 백엔드 서버들을 정의하고 서버 지시어로 각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를 지정합니다. 로케이션 블록의 프록시 패스 지시어가 들어오는 요청을 업스트림 서버 그룹으로 전달하고 프록시 세트 헤더로 실제 클라이언트 IP와 호스트 정보를 백엔드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잉스가 자동으로 라운드 라빈 방식으로 트래픽을 분산합니다. 라운드 라빈은 가장 기본적인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으로 서버 목록을 순환하며 요청을 분배합니다. 구현이 매우 간단하고 CPU 오버헤드가 거의 없으며 동일한 스펙의 서버들로 구성된 환경에서 최상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예측 가능한 분산 패턴으로 디버깅도 쉽습니다. 라운드 라빈 설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업스트림 블록의 서버들을 나열하면 자동으로 라운드 라빈이 활성화됩니다. 맥스 페일즈는 서버를 비활성화하기 전까지 허용되는 연속 실패 횟수이고 페일 타임아웃은 30초 동안 3번 실패하면 해당 서버를 30초간 비활성화한 뒤 자동으로 재시도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서버를 자동으로 제외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높입니다. 가중치 기반 로드 밸런싱은 서버 성능에 따라 차등 트래픽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현실에서는 모든 서버가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고성능 서버는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서버 구성이 가능하며 신규 서버로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할 때도 유용합니다. 가중치 설정 예제를 보면 이 파라미터로 각 서버의 상대적 처리 능력을 표현합니다. 가중치 3, 2, 1 비율로 설정하면 전체 가중치 합이 6이 되고 각 서버가 50%, 33%, 17%의 트래픽을 처리하게 됩니다. 고성능 서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체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잉스 로드 밸런서에서 프록시 세트 헤더 엑스리얼 IP 달러 리모트 애드레스 설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로드 밸런서를 거치면 백엔드 서버는 로드 밸런서의 IP만 보게 되므로 실제 클라이언트 IP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엔드 서버 입장에서는 모든 요청이 로드 밸런서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엑스리얼 IP 헤더를 설정하지 않으면 실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로깅, 보안, 지역 기반 서비스 등의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가중치 기반 로드 밸런싱에서 첫 번째 서버는 웨이드 3, 두 번째 서버는 웨이드 1로 설정했을 때 총 100개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각 서버는 대략 몇 개의 요청을 처리하게 되나요? 정답은 한 번, 첫 번째 서버 75개, 두 번째 서버 25개입니다. 가중치 기반 로드 밸런싱은 각 서버의 웨이트 값 비율에 따라 트래픽을 분산합니다. 전체 가중치 합은 3 더하기 1 등 5 사이므로 첫 번째 서버는 4분의 3인 75%, 두 번째 서버는 4분의 1인 25%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리스트 커넥션즈 방식은 현재 활성 연결이 가장 적은 서버로 새 요청을 전달하는 동적 분산 방식입니다. 요청 처리 시간이 불균등할 때 특히 효과적이며 웹사키트 같은 장시간 연결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각 서버의 부하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분산합니다. 리스트 커넥션즈 설정은 업스트림 블록에 리스트 칸 지시어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잉스가 내부적으로 각 서버의 활성 연결수를 추적하고 새 요청이 올 때마다 가장 연결이 적은 서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긴 처리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나 웹사키트 연결이 많은 환경에서 라운드 라빈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리스트 커넥션즈 방식이 라운드 라빈보다 더 효과적인 상황은 언제인가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각 요청의 처리 시간이 크게 다르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웹사키트 연결이 많을 때입니다. 라운드 라빈은 처리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특정 서버에 긴 작업이 몰릴 수 있지만 리스트 커넥션즈는 실시간으로 각 서버의 부하를 파악하여 더 효율적으로 분산합니다. IP 해시 방식은 클라이언트 IP를 해싱하여 동일 사용자는 항상 같은 서버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세션 유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서버 로컬 저장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NAT 환경에서는 여러 사용자가 같은 IP로 보일 수 있어 부하 분산이 불균등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IP 해시 설정은 업스트림 블록에 IP 해시 지시어를 추가하면 됩니다. 잉스가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해싱하여 특정 서버를 선택하고 동일한 IP에서 오는 모든 요청은 항상 같은 서버로 라우팅됩니다. 세션 데이터를 서버 로컬에 저장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IP 해시 방식의 로드 밸런싱을 사용할 때의 주요 장점과 단점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장점은 동일 클라이언트가 항상 같은 서버에 연결되어 세션 유지가 쉽다는 것이고, 단점은 서버 간 부하 분산이 불균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IP 대역에서 트래픽이 집중되면 특정 서버에만 부하가 몰릴 수 있습니다. 헬스 체크는 서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장애 서버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입니다. 맥스 페일즈로 연속 실패 횟수를 설정하고 페일 타임아웃으로 제시도 대기 시간을 지정합니다. 자동 복구 메커니즘을 통해 서버가 정상화되면 자동으로 다시 트래픽을 받기 시작합니다. 헬스 체크 설정 코드를 보면 맥스 페일즈 3과 페일 타임아웃 30S를 설정합니다. 30초 이내에 3번 연속 실패하면 해당 서버를 30초간 비활성화하고 30초 후 자동으로 재시도합니다. 백업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다른 모든 서버가 다운되었을 때만 사용되는 예비 서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헬스 체크에서 맥스 페일즈 3, 페일 타임아웃 30S로 설정했을 때의 동작을 정확히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30초 이내에 3번 연속 실패하면 서버를 30초간 비활성화하고 30초 후 자동으로 재시도합니다. 페일 타임아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이 시간 내에 맥스 페일즈만큼 실패하면 서버가 비활성화되고, 둘째는 비활성화된 서버가 다시 시도되기까지의 대기 시간입니다. 스티키 세션은 쿠키 기반으로 동일 사용자를 같은 서버로 라우팅하여 세션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스티키 지시어를 사용하며 쿠키로 서버를 추적하기 때문에 IP 해시보다 더 정확합니다. NAT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잉스 모니터링은 스터브 스테터스 모듈로 활성 연결수, 요청수,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각 서버별 트래픽을 분석하고 장애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무중단 배포 전략은 서버를 다운으로 표시하여 새 요청은 차단하지만 기존 연결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레이스펠 셔트다운을 구현하여 사용자 경험 저하를 방지하고 블루그린 배포 패턴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무중단 배포 시 서버를 다운으로 설정하는 것과 업스트림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다운으로 설정하면 새 요청은 가지 않지만 기존 연결은 유지되며 제거하면 모든 연결이 즉시 끊깁니다. 다운 파라미터는 서버를 유지관리 모드로 전환하여 이미 진행 중인 외부 사키트이나 긴 폴링 요청은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무중단 배포의 핵심 기법인 그레이스펠 셔트다운입니다.
SSL 터머네이션은 로드 밸런서에서 HTTPS를 처리하고 백엔드는 HTTP로 통신하여 부하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인증서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백엔드 서버의 SSL 처리 부하를 제거하는 SSL 오프로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적 업스트림 관리는 API를 통해 실행 중인 잉스의 서버 목록을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재시작 없이 서버를 변경할 수 있어 자동 스케일링과 연동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레이트 리미팅은 리미트 RQ존으로 IP당 요청수를 제한하여 디다스 공격을 방어하는 기능입니다. 초당 요청수를 제한하고 버스트 파라미터로 일시적인 트래픽 급증은 허용하며 노드레이 옵션으로 즉시 처리합니다. 레이트 리미팅 설정 코드를 보겠습니다. 리미트 RQ존으로 IP별로 초당 10개 요청으로 제한하고 메모리 존을 10MB로 설정합니다. 로케이션 블록에서 리미트 RQ로 해당 존을 적용하고 버스트 20으로 일시적인 급증은 최대 20개까지 허용합니다. 노드레이를 추가하면 버스트 범위 내의 요청들을 지연 없이 즉시 처리합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레이트 리미팅에서 레이트 시발데스와 버스트 지십 노드레이를 함께 사용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1초에 25개 요청을 보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답은 한 번, 처음 20개는 즉시 처리되고 나머지 5개는 503 에러로 거부됩니다. 레이트 시발데스는 기본적으로 초당 10개 요청만 허용하고 버스트 20은 일시적인 트래픽 급증 시 최대 20개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버퍼입니다. 노드레이 옵션이 있으면 버스트 범위 내의 요청들을 지연 없이 즉시 처리합니다. 25개가 오면 버스트 20개는 즉시 처리되고 나머지 5개는 레이트 제한을 초과하여 거부됩니다. 이는 디다스 공격 방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로드 밸런싱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잉스를 활용한 12가지 트래픽 분산 전략과 7개 퀴즈를 통해 핵심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